오늘은 올바른 믿음의 길 10번째 강해, 지구의 나이는 과연 젊은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100만 년 전쯤에 인간의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불을 사용하였다는 직립원인은 대략 50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관해 설명을 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주 전체의 역사를 현재 일어나는 과정과 연결시켜 동일하게 설명하려는 것으로 이를 균일론이나 동일과정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기독교의 창조론은 우주가 격변의 과정을 거치면서 단시간 내에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론을 격변설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의 나이를 성경은 단지 6,000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적인 역사관으로 본다면 유물의 형태를 보고 인류의 기원과 발전을 설명하는데 연대순으로 역사를 편찬하는 편년을 함에 있어서 마치 고무줄처럼 느려 시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략 BC 10만 년에서 BC 1만 년까지를 구석기 시대, BC 1만 년에서 BC 3000년까지를 신석기 시대, BC 3000년에서 BC 500년까지를 청동기 시대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껏 고고학적인 발견이 BC 3500년의 것을 넘지 못하고 있는 역사의 기록들이나 1400년마다 자기장의 세기가 줄어들고 바다의 나트륨의 양이 유입되고 유출되는 속도의 차이가 나며 지구의 대기권에 쌓이는 유성 먼지층의 규모를 보면 지구의 나이가 많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신빙성이 없는 방사선 연대 측정법, 우라늄 238의 붕괴 속도가 일정하여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우라늄 238 반감기를 이용한 연대 측정의 오류, 대기 속에 헬륨4의 양이 35억 톤임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의 나이는 생각보다 젊다는 것을 여러 가지 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생각보다 훨씬 젊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은 바로 인류 역사 일의 인구 증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세계의 인구는 매년 평균 2% 정도 증가하여 오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는 거의 80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그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노아 식구 8명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세계 인구는 예수님 생존 당시에 2억 명, 1650년에 5억 명, 1803년에 10억 명, 1928년에 20억 명을 넘게 되었고 1960년에 30억 명, 1975년에 40억 명, 1987년에 50억 명, 1999년에 60억 명, 2011년에 70억 명, 2022년 현재 80억 명 가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국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헨리 모리스 박사는 바이블 has the answer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노아의 세 자녀들에 의하여 지난 4300여 년 동안 1987년 기준으로 50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구 평균 증가율은 당시의 인구 증가율의 4분의 1 수준인 0.5%만 되어도 가능한 것이라 말합니다. 현재의 세계 인구는 80억 명에 가까운데 1987년에 50억 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모리스 박사는 그때쯤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불과 35년 만에 50억 명에서 지금의 80억 명에 가까운 인구로 팽창한 것을 감안하면 모리스 박사의 말은 더 실감이 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노아의 세 자녀들에 의하여 지난 4,300여 년 동안 1987년 기준으로 50억 명이 넘는 세계 인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당 평균 수명 40년, 한 가족당 자녀 2.5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증가율로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대로 100만 년 전부터 지구에 사람이 거주하여 왔다면 그동안 인구의 급증으로 온 지구를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과 기근 또는 자연적인 재해와 같은 어떤 이유로 현재의 인구만 유지되었다고 가정하여도 이 기간 동안 3조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의 화석들이 지구 어디에도 엄청나게 널려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연대 측정법을 개발하여 낸 헨리 모리스 박사는 8명의 노아의 식구가 어떻게 4,300여 년 동안 1987년 기준으로 50억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은 몇 세대가 지나면 인구가 어떻게 증가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헨리 모리스 공식으로 인류 통계학에 관한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P는 인구를 의미하고 N은 세대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1세대의 기간을 30년으로 보면 300년 동안에는 10세대가 지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C는 자녀수를 의미합니다. 자녀수를 2로 봤죠. C 값을 2 정도로 보기 때문에 자녀수는 2C가 되어 결국 한 세대에 4명 정도의 자녀를 두는 것으로 봅니다. X는 생존 세대를 의미하는데요. 생존 세대를 2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세대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아들과 손자를 보고 죽는다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부부로부터 시작하는 사람 수가 10세대, 그러니까 300년이 경과한 후에 몇 명의 식구로 불어나는지를 앞에서 소개한 헨리 모리스 공식의 숫자를 대입하여 보면 3,072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산하면 20세대, 그러니까 약 600년이 지난 후에는 314만 5,728명으로 급증합니다. 또한 30세대 약 900년이 경과한 후에는 무려 32억 명이 넘는 규모로 인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게 됩니다. 기근을 피하여 애굽에 갔던 야곱의 식구 70명이 430년 후에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자, 어린이, 노인들까지 합하면 최소 300만 명 정도로 불어났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인구학자 멜더스는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류의 출현을 50만 년 전으로만 잡아도 현재의 인구는 10의
300승이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진스경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모래와 먼지를 다 합해도 10의 30승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다른 통계로 지구상의 해안에 있는 모래알의 숫자만을 합해도 10의 23승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위키피디아의 한글 번역본을 제공하는 요다 위키에 있는 최근부터 400~500년 전까지의 통계를 통해 2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산모와 25명 이상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남성들의 목록인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사람 목록을 보면 인간의 출산력이 대단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요다 위키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는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살았던 농부 바실리에프의 경우인데, 그의 부인이 1725년에서 1765년 사이에 69명의 어린아이를 출산하였다고 하며, 생장 도중 거의 죽는 일이 없이 아이들을 잘 키워 이 중 67명이 어른으로 성장하였다고 소개합니다. 모두 쌍둥이만을 27번이나 임신을 한 그녀는 기네스북의 세계 최다 출산 기록을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남편 바실리에프는 69명의 자식을 낳고 그의 부인이 76세에 죽자 다시 재혼하여 새 부인에게서 18명의 아이를 얻게 되어 그의 생애 가운데 총 87명의 아이를 낳는 위협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의 기록 보유자들로 러시아의 키릴로프 부부 57명, 독일의 바바라와 아담 스트레츠만 53명, 이탈리아의 마델레나 그라나타 52명, 우간다의 마리암 나바탄지 바빌레 44명, 잉글랜드 엘리자베스와 모트 42명, 영국 노스웨일스주 앨리스 후쿠스 41명, 런던 엘리자베스와 윌리엄 그리닐 부부 39명, 런던 해리슨 부부 35명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수십 명의 자녀를 둔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물론 여자가 하는 것이지만 왕성한 생식력으로 여러 여자들을 상관하여 자손을 퍼뜨리는 남자들이 역사에 많았음을 요다 위키는 알려줍니다. 희대의 종족 번식가는 아무래도 징기스칸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는 1600만 명의 남자는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징기스칸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통해 생포하여 얻은 여성들만 2000에서 3000에 이르렀고, 이 여자들 사이에서 10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징기스칸과 쌍벽을 이루는 자가 있었는데, 모로코의 물레이 이스마일 이븐 샤리프라는 군주는 낳은 아이가 기네스북에 104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데, 비엔나 대학의 연구팀은 1171명이라고 수정 제안했다고 합니다. 술탄 이브라임 은조야 카메론의 바문 왕은 약 600명의 아내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1915년까지 149명의 아이를 낳았고, 돈 레이날도라는 코스타리카의 한 재계 거물은 1950년에서 2005년 사이에 153명의 아이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요다 위키는 수많은 남자들이 수십에서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생산한 기록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은 엄청난 출산력을 통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구가 단기간 내에 얼마든지 급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봅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물론 오래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노동력 확보를 위해 생기는 대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 보니 한 집의 아이들 수가 10명 내외인 경우가 일반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는 출산율이
높습니다. 우간다의 경우 출산율은 여성 1명당 평균 5.6명으로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세계 평균은 2.4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8명 정도입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의 기원은 100만 년 전, 직립 원인은 대략 50만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쯤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의 경우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주택 장만 등의 이유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해서 출산력이 현저히 떨어져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국방 문제, 노동 문제 등 전 국가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만 이제껏 인류의 출산력은 대단한 것이었음을 앞에서 말씀드린 개별적인 사례들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현재의 80억 명에 가까운 세계 인구가 되기까지 노아 홍수 이후 4300년이면 충분합니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인류 역사 100만 년이나 50만 년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담보다 며칠 먼저 시작된 지구는 생각보다 훨씬 젊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